네, 먼저 오늘은 수급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많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6거래일 연속 순매수, 규모는 약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동향을 보이게 될지 들어보도록 하죠. 메이저 공략주입니다. 하나베트증권 도공력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을 샀는지부터 봐야 됩니까? 아니면 판 거부터 볼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럴까요? 나서 네.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26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삼성전자가 지난 2주 전만 해도 한 절반 정도 차지했었습니다. 56% 정도 차지했는데 지난 3주간 추석이 물론 껴 있습니다만 3주간을 합해보고 또 26일을 다 합해보니 상당히 그 비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반면에 지수에 대한 부분 ETF를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자동차 이런 쪽으로 분산이 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역시나 이제 자동차와 IT 대표주들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은 지수 ETF 쪽을 많이 매수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매도에는 기관이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계속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IT 그리고 자동차 쪽을 매도를 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외국인들은 IT를 매수를 합니다만은 LG 관련 IT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세부적인 표를 통해서 보겠는데요. 지난 3주 동안 외국인들이 2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이 2조 1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투신이 1조 7천억이었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붉은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나왔다. 결국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코덱스 200,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해서 별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네이버, 기아차. 기아자동차는 지난 수요일이 되겠죠.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매수 측면이 있다. 현대중공업, LG화학까지 보이고 있고요. 기관 매수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역시 코덱스 200에는 이제 양이 차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좀 더 2배 가까운 그런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가 보이고요. 삼성물산과 NHN 엔터테인먼트, KB금융, 삼성생명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한 달 내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NC소프트, SK하이닉스, 대한항공은 지난 3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으로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반대 동향이 나타나는 게 있죠. NHN 엔터테인먼트. 결국 외국인은 네이버는 사고 NHN 엔터테인먼트는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특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LG이너텍과 두산중공업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 매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관은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코덱스 200은 매도를 해서 레버리지 쪽, 그러니까 결국 좀 더 강하게 가는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지속적으로 매도, 현대차와 네이버까지 매도라는 부분, 또 LG전자도 기관 외국인 동반해서 매도를 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특징적인 기타 동시 매수하는 종목들은 고려아연, 대우건설, 삼성전기와 OCI, SK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동시에 매도하는 종목은 좀 희한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도를 하고 있다. 물론 수요일에는 동시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지속성 여부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삼성 테크인, 제일모직, 한일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동시에 매도를 한 종목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포트폴리오, 지수를 추종하는 기업들을 잘 적절히 배합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가 좀 특이하군요. 이 지배구조 개선에 베팅을 한다. 요즘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삼성 쪽 얘기가 되겠죠. 아마 후계구도 얘기가 많이 잡히면서 삼성 관련주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좀 매수한 게 지난해 휴일 전까지의 어떤 특징인 것 같고 근데 요즘 코스닥은 참 진짜 또 아직 어려워요. 연말을 다가올수록. 아직은 어려운데 그래도 희망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일단 코스닥 쪽에 3주간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는데 한 1,700억이 넘게 매수로 바뀌었다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뭔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은 아직까지 매도죠.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 외국인들은 서울 반도체에 완전히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IT 부품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과 PCB, 게임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CJ 홈쇼핑, 파라다이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측면이 보이고 있죠. 거기에 이제 다음과 솔브랜까지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IT 부품 쪽에 특히 LED 쪽에 굉장히 많은 매수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카메라 모듈 쪽도 상당히 많이 또 FPCB 쪽도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매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이제 SM과 CJ ENM 같은 종목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두 종목은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도 또 나타나고 있고요. 조이맥스도 상당히 많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인터파크와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간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를 한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동시 매도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매도도 하는 종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렉스와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 동시 매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기관 매도는 좀 종목군들이 여러 개가 겹쳐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SFA, CJ 홈쇼핑, SK 브로드밴드와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자, 바이오 관련 종목도 보이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종목도 보이고 게임주도 보이고 하는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동시 매수가 되겠습니다. 리온쿠첸 사상 최고가를 나오면서 어제도 많은 뉴스에 나온 그런 종목군이 되겠죠. 거기에 바이넥스, 옵트론텍, 플렉스컴, SGNG 같은 종목군들을 기관 외국인 동시에서 매수한 종목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 매도 종목은 아무래도 바이오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임도 보이는데요. 바이오니아, 바이오랜드, 시젠 종목군들이 보이고요. 거기에 컴투스, 네페스 같은 종목군까지 보여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기관은 매도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슬슬 IT 부품 관련으로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 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좀 부탁드리죠. 메이저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하는 기업들 중에 주목할 만한 기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몇 개 종목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 빼놓고 일단 거래소와 코스닥 몇 종목씩 봤는데 먼저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는 일단 4종목 정도 꼽아봤습니다. 한국콜마, GKL, SK하이닉스, KB금융 같은 종목을 꼽아봤고요. 코스닥에는 3종목이 되겠습니다. 메일유업과 서울반도체, YG원이 되겠는데요. 이 중에 한 5종목 정도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한국콜마라는 종목을 차트를 통해서 현재 위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고요. 한국콜마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피되는 모습들이 좋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그리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고점 근처 박스권이 되겠죠. 그 근처에서 연 3일 동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눌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매수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여지겠고요. 거기에 GK를 보겠습니다. GK를 보시다시피 장단기 이동평균선들을 거의 9월 달에 회복을 했고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나서 또 한 번 최근의 박스 9월 달에 지지를 받는 그 박스의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35,000원을 돌파되는 그 위의 구간으로 갈 가능성들이 이제 힘의 응축이 상당히 많이 됐다라는 측면을 눈여겨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SK하이닉스가 상당히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고요. 자, 이제 코스닥 종목 3개 정보를 보겠습니다. 메일유업입니다. 메일유업도 아까 거래소의 한국콜마처럼 바닥을 탈피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4만 원을 돌파할 때부터 좀 이 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한 종목이죠. 서울반도체.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거에 비해서는 별로 시세는 최근 들어서 나지 않았다. 과거에 비해서 낮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YG원입니다. 자, YG원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바닥권을 탈피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단기 이동평균선에서의 지지력을 받고 나서 상승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이저 공약주였고요. 수급 동향을 먼저 통해서 기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공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